네, 마스크는 벗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온라인 설명회가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얼마큼 끝나는지가 그러니까 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눈빛도 좀 교환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중등시험 트렌드가 어떻게 돼서 중등시험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고등시험 트렌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고등시험 준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더 되면 이게 왜 안 꺼지? 잠시만요. 네, 더 되면 각 고등학교별로 뭐 시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잠시만요. 이 화면을 어떻게 띄우는지 뭔가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각 학교별 제가 특징이나 시험 대비나 이런 걸 말씀을 못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약간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아마 한 4월 중순이나 5월 정도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부 설명회를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 분당 지역 일반고 선택 가이드 설명을 아마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각 고등학교별 특징이랑 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각 고등학교 가서 뭐 정시나 수시 전략 뭐 가서 학생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각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달 정도에 아마 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일단 제가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심화도 많이 하고 빡세게 하고 선행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앞에서 이제 이민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앞부분이 안 됐는데 넘어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기준을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안 되어 있으면 앞부분부터 다시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좀 비어 있는 구멍들은 뒤에 걸 가면서 저희는 특히 이제 자기주도 수학이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데 앞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고2의 지수를 하는데 앞에 자연수가 안 되면 그 부분만 내용 설명하고 연습을 하는 게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제 작년 겨울에 한 학생이 이제 와서 찾아왔는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 문제가 또 중요하긴 해서, 그러니까 중1 과정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중2 올라가는 학생인데, 중1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머님도 그걸 알고 계셔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제 그분은 사실 아이의 언니죠. 이제 첫째 아이가 사실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제가 그 학생을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특강까지 했던 학생이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왔을 때 이제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진도를 나가본 적도 없고 학교 이제 그래서 하는 것만 조금씩 하던 학생이었고 이제 숙제라는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학생이라 처음엔 숙제도 안 냈으면 좋겠다 뭐 어쨌든 학원을 좀 재밌게 다녔으면 좋겠다였어요. 예, 물론 이제 만약 설득이 좀 힘든 경우면 이제 그 부분의 진단 평가를 봐서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이제 중1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일 이제 기초가 된다는 센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숙제를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에서 숙제를 안 내는 경우 되게 드물지만 이제 이 아이의 이제 학원 적응과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이제 숙제를 안 내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와서 해라라고 얘기하고 제가 정말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여기를 북돋아야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학원은 굉장히 즐거운데 여기는 굉장히 삭막하게 문제만 풀어서 재미가 없다. 라고 했던 학생인데 중1부터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 학습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메꾸는 게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다 생각하는데 이 주요 허들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1에 뭐 X 미지수를 잡아서 식을 세우는 1차 방정식과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잘 해놓으면 사실상 2학년 때 가서 방정식을 별로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마치 그 고등 수학을 처음 할 때 고등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시 하고 다시 하는데 왜 안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고 심화를 하면 사실 뒤에 가는 데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의 이제 수학적인 눈높이랑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었던 초등과정을 하던 애가 중등생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중등생은 중2, 중3꼴 나가는데도 뭐 많이 틀리지 않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상태. 고등 수학을 처음에 센을 하거나 기본 정석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정말 힘들게 많이 복습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는 아니면 고등 과정에 있는 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던가 이런 게 되는 게 저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이 그래서 중1 처음부터 다시 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정수와 유리수 계산을 할 때도 많이 틀리고 이제 연산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쌤만 한 게 아니라 쌤과 관련된 이제 비슷한 문제집인 뭐 RPM, 다문항 이런 거를 다 같이 이제 중1-1을 할 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방학 동안에 방학에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주 5회를 나왔었는데 조금씩 되게 나아지는 게 보일랑 말랑 하는데 처음에 이제 메이저 테스트라고 하는 저희 센 테스트를 봤을 때 반타작을 하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한 2, 3주가 지났을 때 중1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 테스트가 한 개 틀리든지 다 맞는 결과가 나왔어요. 본인이 처음에 많이 틀리던 게 이제 그렇게 나왔죠. 약간 재미가 들었는지 본인이 이제 숙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5장 정도 채우기 시작했어요. 중1 과정. 그래서 중1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1학기를 많이 하고 2학기를 할 때도 굉장히 다른 문제집이랑 많은 반복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중2 과정도 제가 똑같이 저희 학원에 이제 방학 로드맵, 그러니까 계획이죠. 계획에 센 풀고 다문항 풀고 RPM 풀고 메이저 테스트를 본다라고 돼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는 이제 이 단원 중2 나갈 때 얘기해요. 중2 대수 나갈 때 RPM은 안 풀어도 될 것 같다 이 단원은. 그래서 괜찮냐 해서 넘어가고 시험을 봤더니 괜찮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2 2-1과 2-2 과정을 할 때는 다른 책을 안 풀고 쌤만 풀고 넘어가고 그 메이저 테스트의 성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잘 얘기를 해서 아이를 북돋아줘서 제가 진짜 정말 싫은 소리 안 하고 정말 칭찬하고 괜찮다고 여기가 되게 힘들지만 여기를 되게 재미가 없지만 하고 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줬던 것이 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 아이는 중3-1을 하고 있는데 3-1이 생각외로 제국군이랑 했는데 힘들지 않다고 저한테는 일단 얘기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 아이는 메이저 테스트를 넘어서 이제 중학교 기출을 처음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도전백이라고 하는 중간고사는 안 보게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기출을 보게 한 거죠. 기출을 처음 봤을 때 반타작했어요. 그러니까 2달의 방학 동안의 큰 기간을 거치고 본인이 이제 3-1까지 나가고 다시 2-1 기출을 봐서 자기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출을 봤을 때 반타작 정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연습을 거친 학생이 아니면 처음 기출 보면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특히 옛날에 연산을 많이 안 한 학생이면. 그래서 제가 또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틀리니까 전 가서 시험 보면 빵점 맞는 거 아니냐고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는 학생인데 전 다시 이제 괜찮다고 얘기했죠. 네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센 있는 메이저 테스트도 많이 틀리지 않았냐. 이것도 처음에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네가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걸 차분하게 다시 풀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시간을 맞춰서 풀면 되게 안 풀려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서 다시 오답을 시키고 다시 재시험을 보고 다시 오답하고 재시험 보고 그 작업을 지금 한 6회 정도 했어요. 많이 나아졌냐고요? 약간 나아지긴 했어요. 뭐 좀 쉬운 시험이 나아졌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 더 나아지고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고등 과정을 나갈 수 있는 토대도 된다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이제 이민호 선생님 얘기를 했겠지만 그 부분을 아이가 힘들어 했던 거를 이러이러한 방법, 다시 돌아가서 하던 아니면 복습을 하던 아니면 시험을 보고 다시 하던 이 방법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넘었을 때 그 아이가 갖는 뭐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힘든 게 나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게 저는 사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이고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중등 시험은 원래 예전에 이제 옛날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내정 어려웠죠. 네, 순회는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중1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평소 때 단원 평가를 보면 아니까 굉장히 이제 중2 과정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중2는 굉장히 쉽게 내고 중3도 쉽게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느꼈는지 어느 순간 종종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2는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라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한 2, 3년이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내정도 중2가 중간에 좀 어렵게 냈어요. 수내도 잠깐 어렵게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계속 쉬운 기조로 가진 않고 종종 어렵게 낼 수 있는 학교들이 역시 내정이나 순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렵게 내는 정도의 난이도는 어떤 난이도냐라고 물으신다면 특별히 아주 굉장히 심화인 교재, 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옛날 써놓은 거, 뭐 수학의 시험 최고 수준의 법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냥 평소 때 처음에 센으로 배웠다고 치면 센 C나 아니면은 순회중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내지만 그 학교 프린트의 난이도는 A급의 A 단계 이런 게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센 C와 A급의 A 단계 못 가는 B 정도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그런 걸 연습시키는 것은 가장 좋은 거는 분당이나 강남 지역 주요 학교의 기출 문제를 연습을 시키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시험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이제 그런 아까 처음 진도를 나갔을 때 그 부분의 개념이 안 됐을 때 다시 반복을 하고 다시 설명도 해주고 다시 복습도 하고 심화를 하는데 그 심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센 C 정도를 두세 번 반복해서 그거를 본인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사실은 A급 같은 건 안 풀고 뭐 내정과 순회 분당 지역 주요 학교들의 기출 문제나 강남 지역의 이제 주요 기출 문제를 본인이 시간을 재서 풀어서 오답을 하고 해서 그게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틀리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사실은 중등 과정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보고 고등 과정을 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본 개념 잡고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저희의 복습 테스트 있는 게 만점에 가깝게 되도록 하는 거를 하고 나서는 본인이 볼 학교의 기출 문제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난이도는 사실 A급 A 단계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 밑부분에 있는 시험 보는 연습을 되게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저희 이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제작한 것도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학원에 왔을 때 만들기 시작해서 업데이트한 게 분당과 강남의 주요 학교 기출 문제로 워크북을 만들기 시작했고, 크리티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저희 선생님들이 몇 달 동안 세미나를 거쳐서 만든 게 크리티컬 포인트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출 모의고사는 각 학교의 이제 실전 테스트처럼 보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등 시험 보는 애들이 너무 시험 대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도전백을 만들어서 중1 애들이 중2 시험을 미리 좀 연습을 해서, 이 미리 연습은 미리 연습하는 개념도 있지만 본인들이 시험을 보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면 이거를 다시 얼마만큼 해야 되고 하는지를 느끼는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새로운 트렌드인데, 새로운 트렌드 때문에 사실 이제 학원에 두 가지 정도 신규 어떤 제가 관리 방안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가 없었는데 올해도 뭐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춘회 중3은 시험을 보지만 시험 보는 학교가 중3이 한두 개 더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간고사를 안 보죠. 저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오면서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없이 상시평가라던가 중간에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조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시험 때 됐을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시간 안에 기출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연산과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자체가 방학 때 로드맵을 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달리고 3월에 나가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느라고 달리고 그 다음 기말 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체제가 딱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등 시험을 안 보게 중간고사를 안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 본인의 옛날에 부족했던 것을 메꾸고 앞부분 선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학원 차원에서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오늘 준비하긴 해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학습 현황 파일이라고 해서 매일 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내용이랑 야 이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썼던 것 같긴 한데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숙제가 어떻게 되는지 숙제 평가 그 다음에 귀가 승인을 봐서 이제 아이들을 매일매일 이제 어떤 숙제를 내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제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날 시험을 뭘 봐서 몇 개 틀렸는지를 이제 다 보내드리는데 이제 요거를 하고 그다음 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매일 그죠 매일이죠 1, 2월 달 동안 매일 어떤 교재에 어떤 과목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지 저희가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주당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내서 관리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없어진 거로 제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학습 현황 파일의 한 달치를 모아서 보여드리고 밑에 이제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학습 계획이 뭐 이를테면은 뭐 중등 3-1 뭐 센과 뭐 고등수학 상해 뭐 RPM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한 학습 평가가 뭐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해서 뭐 원래 계획 갔던 것보다 더 나가서 진도가 잘 나갔다던가 아니면 뭐 3월에 결석을 많이 하고 지각을 많이 하고 숙제를 안 해가지고 반밖에 못했다던가 이런 평가를 하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운 거를 이제 이거를 씀으로써 학생과 이제 어쨌든 이런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을 하면 이제 학생과 계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이런 네가 한 달 동안 많이 돌아서 뭐가 안 됐다 아니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어쨌든 좀 약간 늘어지지 않도록 이번 달에 뭘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이제 매달 이제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보시면 아 결국 한 달 동안 무슨 내용을 했고 숙제는 얘가 C가 맞네 뭐 많이 안 했구나 시험은 몇 개를 계속 틀리고 있구나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냈고 다음 달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월간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그나마 중간고사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수행평가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이번 달부터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모의고사는 뭐냐면, 수행평가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서 문제를 나올지 찍어주긴 해요. 보통 몇 문제 한 5문제 찍어주고 그 문제 중에서 이제 한 2문제 정도를 나와서 이제 보고 하는데 이게 뭐 찍어주는 문제는 그 교과서에 있는 탐구 문제나 뭐 증명 문제 같은 걸 찍어주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 나오는지 알고 있고 그간의 기출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연습을 본인이 안 하고 가면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해요. 그 깎기는. 근데 이제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띡 보니까 별거 아니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점수에서 이게 깎였을 때 그 비중이 사실 기말고사 비중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학교 주요 학교 교과서들의 탐구 문제들과 그간의 기출 문제를 모아서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3회에 걸쳐서 학원에서 실시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채점과 첨삭은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서 첨삭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어쨌든 중간고사에서 수행평가를 본다면 어쨌든 그걸 다 맞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점수 감점이 없는 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행평가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 달부터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트렌드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등수학은 이제 처음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워하는 내용 단원이 나오면 반복을 통하여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내가 여기는 되게 힘들어 보였지만 반복을 통해서 여기가 쉬워 보이는 데까지 가면 그 학생은 앞으로 내가 공부할 때도 힘든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들으려고 하고 다시 풀어보려고 하고 다시 반복을 하려고 하겠죠. 이건 비단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나가서 잘 나가고 나도 저는 복습을 한 번 더 거쳐요. 센 복습 과정을.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물론 이제 센 복습을 할 때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같이 하면 되긴 해요. 숙제로 복습을 하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애들이 되게 지겨워할 것 같지만 생각외로 아이들은 그 본인이 복습을 해서 거의 다 맞게 잘 풀고 있는 본인을 보면 되게 자신감이 상승하고 되게 즐겁게 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복습 과정을 거치고 저희는 이제 이 센 자체를 문제로 만든 메이저 테스트가 있죠. 이제 이거는 90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제 시험을 보고 이제 100점을 받을 때까지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진도를 나갈 때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A급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A급 A 단계까지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이들이 다음 진도를 나갈 때 앞부분 복습을 할 때 센을 잘 푸는 학생이 마지막 복습은 A급 수학을 푸는 걸 권해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풀 때 어렵고 오래 걸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애들은 점점 더 하기 싫고 되게 힘들어요. 특히 중학생 아니면 좀 더 빨리 하는 애들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를 할 텐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1시간 공부하면 뭐 한 25문제 정도 풀고 뭐 하나 정도 틀리면 나 공부 많이 했구나. 그럼 약간 놀아야지. 뭐 이런 그 성취감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오늘 하루에 일과를 알차게 보냈으면 마음이 좀 후련하면 뭐 편하게 씻고 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A급 같은 걸 풀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본인이 세 문제를 고민했는데 한 개도 못 풀었어. 어떻게 보면 공부를 되게 이제 열심히 해본 건데 본인은 오늘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되게 자괴감이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어려운 거는 뭐 예를 들면 저랑 같이 푼다던가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한다던가 해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힘들면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보고 그거를 복습할 수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경험은 고등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킬러를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마지막 시만은 A급으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취도는 기출문제로 점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갈 학교 분당 지역 같은 경우 내정순회가 가장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정순회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한 2개 정도나 1개까지 갈 때까지 복습을 시키시면 제일 좋아요. 기출을 볼 때 시험을 봐서 많이 틀리면 오답을 정확하게 시키고 다시 시험을 보고 그런 과정들을 각 과정에 뭐 예를 들면 2-를 한 5학교 정도씩 시키시면 그게 기본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그걸 보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이 부분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등과정 선행은 처음에 이제 개념원리 센 수학의 알파벳은 이제 제가 쓴 책이라서 놓은 거고요. 천재교육에서 지금 많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의 알파벳은 제가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좀 학원들에서도 좀 반발이 심하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이걸 써놓은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등 기출문제 95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이 중등 과정을 완수했다는 거에 가장 큰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학생한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네가 다니는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그거를 5개 이상 틀리면 사실 그 부분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머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아까 처음 이제 주제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학습 결손이 난 부분을 메꾸고 나서 그다음 복습을 해서 뭐 센 정도를 90점, 100점 가까이 만들고 난 다음의 과정은 기출 문제를 95점 이상 받아서 이제 95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시험 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100점을 맞도록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됐을 때 고등 수학을 다시 또 새로운 도전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뒤에 고등 트렌드랑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긴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제가 다시 고등 수학에 관한 이제 작년에 이제 슬기로운 고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거를 좀 더 심화해서
발전시켜서 제가 이제 한번 드리고요. 간단하게만 한 1분 안에 말씀드리면 고등시험 트렌드가 블랙라벨 이제 실력 정성류에서 사실은 거의 EBS 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대진, 중앙, 영덕을 비롯해서 순회도 프린트로 그렇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그 고난도 EBS 라인으로 보는 학교와 함께 전국연합 모의고사죠.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가 수능 보는 것처럼 보는 시험을 이제 고1, 고2 때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고1에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만든 이제 문제집들이 이제 뭐 자이스토리나 마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있는 30번이나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라든지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지금은 중등 그 선행하고 이제 그거를 다져가 나가는 걸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고등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 정석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 킬러 문제 푸는 거나 일단 고등학교 내신의 지금 중심은 EBS 고난도를 비롯한 EBS 라인이고 전국연합 모의사이기 때문에 그 고등 선행을 하고 나서 나아갈 때 실제 EBS 고난도나 아니면 전국연합 모의사 문제를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분당 강남 기출문제 좀 더러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유형서는 내신 고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러운 문제 마지막 연습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중등 하고 나서 고등을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 고난도 특강을 지난주 일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난도 특강을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서 특강 형태로 하고 아이들을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고등에서 설명회를 잠시만요. 이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파일을 올려드릴까? 반대 올려드려도 되지?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각 고등학교별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적어 놓긴 했거든요. 이번 시험 본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그래서 오늘 설명이 끝나면 이 후기와 함께 거기 밴드에다가 저희 학원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저랑 뭐 상담을 하러 오셔도 제가 정말 최대한 아는 선에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화요일 아침부터 그 저희 설명회 도와서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